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랑 기존에서 국어 전달하고 있는 신동우라고 합니다. 자료집은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있죠. 첫 번째 페이지는 저에 대한 소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페이지는 저에 대한 소개인데 원래 제가 메가스터디에 입성한 지 5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원래는 이 빈칸이 없을 정도로 주 7일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러셀 그 윗분하고 얘기를 통해서 수업을 좀 많이 뺐어요. 왜냐면 너무 수업을 많이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또 인강까지도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강도 하고 형강도 하고 러셀 기술도 하고 이걸 다 하는 사람이 전국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수종합반도 수업하고 너무 수업이 과부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을 좀 많이 뺐는데 선생님 많이 차 있는데요 하지만 저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건 1월달 인터만 하는 거고 2월부터는 다 빠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력을 좀 가지고 학생을 이제 철저하게 좀 잘 관리도 좀 하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고 전공은 이제 경제학이랑 국어를 같이 전공했고요. 강의 평가도 이렇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에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수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러셀 위주의 수업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 전속 계약이 돼 있는데 이쪽은 그 하는 거를 좀 허락받은 상태여가지고 이쪽에서도 수업이 가능하고 러셀을 제외하고는 분당 대찬이랑 여기 빼고는 수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딴 데 수업이 요청이 와도 저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상. 그래서 수업이 이제 러셀 위주로 돼 있다는 거고요. 자,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두 가지 키워드는 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선택 과목에 있어서 내 자녀를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좀 해소해야 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이번 수능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려웠고 학생들이 이제 뭘 힘들어하고 그럼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대비해가면서 해야 내년에 이제 고3 돼가지고 수능을 볼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을 갖고 학생을 좀 지도해야 될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일단 국어가 올해부터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총 11문제예요. 비중이 좀 큰 편이죠. 국어가 이제 현행국어가 45문제고요. 80분 동안 25,000개의 활자를 읽어야 되고 거기서 판단해야 될 선지가 225개입니다. 이 45문제 중에 선택 과목이 11문제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인가 요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객관적인 지표만 말씀드리면 2페이지 하단부 보실게요. 2페이지 하단부. 수능 성적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번 수능의 자체청 결과도 크지 않았어요. 요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6월 평가원 언맹에 만점을 맞았다. 그 표준 점수가 확인해 보세요. 146점이네요. 그죠? 146. 근데 화작을 선택했을 때 만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141입니다. 약 5점 정도 언매가 유리하죠. 그죠? 그럼 우리 애는 수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컷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1등급 아니면 2등급만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모님들은 6편 결과 오른쪽 끝에 볼게요. 자, 원점수 77이 넘으면 2등급입니다. 그죠? 언매는. 화법과 작문은 원점수 83점이 넘어야 2등급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뭐가 더 유리하다? 조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9월 평가원으로 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에 비해서 9월 평가원은 굉장히 쉬웠어요. 화작 같은 경우는 100점이 1등급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6평은 1등급이 86이었는데 9월 평가원은 100점이어야 1등급이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월평가원 엄매 만점을 받으면 표점이 127, 화작을 만점을 받으면 표점이 124 이렇습니다. 등급것도 거기 나와 있죠. 그럼 최저를 맞추거나 그리고 만점을 맞았을 때 표점, 또 정시는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표점상 유리한 것도 엄매고 최저 맞추기도 유리한 것도 엄매다. 이번 수능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매가 유리한데 근데 우리 애는 왜 자꾸 화작을 하려고 할까? 학생 입장에서는 엄매에서 언어라는 파트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5문제, 매체 6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작은 합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유형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학생들이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형이 변함없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한 것보다 학생 입장에서 합법과 작문은 심리적으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편하다, 이거는 쉽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깊이감이 있죠. 화작을 선택하는 건 화작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법에 대한 깊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부 좀 하기 싫거나 아무래도 딴 거에도 공부에 대한 과부하가 있는 학생들은 아우 내가 문법까지 해야 돼? 그리고 막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때 고2 때 내신 공부할 때 문법이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학교 내신 문법의 특징은 암기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암기를 많이 시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죠. 그리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법을 기피하고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됐고 9월 평가원 결과 30% 70%의 선택 비율을 보였어요. 37대3 비율 정도로 그래서 학생들이 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화작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상위권의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상위권의 경우는 엄매를 굉장히 많이 선택해요. 저희 러셀 기숙학원의 인강강사, 메가스터 인강강사도 다 출강을 하는데 엄매 A, B, C, D반, 화작 A, B, C, D반 이렇게 있으면 성적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매 A반, 화작 A반을 메가스터에서 저를 수업을 시킵니다. 최상위반은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맞다는 건 그 반이 러셀 기숙학원이 러셀 전 지점 통틀어가지고 가장 상위권들이 모여있는 학원이에요. 배치 러셀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보면 성적 최상위권들은 다 러셀 기숙학원에 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작 A반이 3월달, 2월달에 제가 한 60명 정도를 가르쳤고 엄매 A반 한 8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6월 평가원 지나고 나서 이 반에 10명도 안 남았어요. 10명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6평 점수 결과를 보고 학생들이 더 뒤로 옮겼다. 화작으로 옮겨갔어요. 처음에는 엄매를 하다가 화작을 하다가 계속 다달이 교육청 모의고사 결과를 보니 유불리 문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 점수상 또 최저 맞추기에 엄매가 유리하다. 또 의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의 경우는 표준 점수 민감하잖아요. 몇 점 차이로 의대를 가냐 못 가냐는 기로에서 똑같이 1등급을 받고 똑같이 만점 맞았을 때 표점이 엄매가 높네?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엄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 후 60명이 넘었던 학생이 10명도 안 남게 되고 화작 막 100몇십 명이 되게 해서 교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주 엄매반이. 그래서 결국에 이걸 하다가도 이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9월 평가원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반은 거의 완전 폭망할 정도로 상위권 애들이 이제 이쪽을 거의 선택 안 하고 이쪽을 하는 건 이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결론은 엄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상위권 학교 스카이를 다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스카이를 가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엄매를 안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자녀가 있더라도 무조건 엄매를 시킬 거고 화작이라고 이번에 막연히 쉬웠냐? 아니에요. 이번에 수능 결과 오히려 화법 작문 쪽에서 전체 오답 2위가 나올 정도로 이쪽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이쪽을 쉽게 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선택 과목에 자꾸 난이도에 유불리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문법의 난이도를 조금 낮춘 편이고 화작의 난이도를 높였기 때문에 단순히 어렵다 쉽다 문제로 비교될 수 없다는 게 이번 수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이쪽이다. 그럼 이쪽이 왜 유리하냐면 표점이 왜 높으냐면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공통 과목에서 성적이 높은 쪽이 엄매일까요? 화작일까요? 당연히
엄매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 성적이 높습니다. 왜? 상위권 애들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상위권 애들이 쏠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공통 과목 성적이 높은 쪽에 보정 점수가 줄어져요. 그래서 표점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상위권들이 지금 엄매할 생각이에요. 전부 다. 문법에 대한 깊이감도 별로 없고 이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문법을 보니까 풀만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전 수능에 비해서 쉬워졌어요. 선택 과목이 되고 나서 문법을 그리 어렵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엄매를 선택하는 게 맞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일단 엄매를 하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화작으로 옮겨가는 건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화작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엄매로 가면 부담이 되죠. 6월 평가가 끝나고 수능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뒤늦게 문법 공부를 한다? 좀 벅차죠. 그래서 미리 엄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어떤 게 좀 유불리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게 중요하죠. 어렵다. 아직 수능 점수 결과가 완전히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엄매는 81에서 82점 정도를 1등을 것으로 보고 있고 화작은 이제 84점 정도를 1등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첫날 평가원장이 얘기하셨고 메가스터디 모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되게 쉬웠다. 이번에 되게 쉬웠다. 그러다가 이제 엄청 욕을 먹었죠.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왜 평가원은 처음에 발표할 때 쉬웠다라고 얘기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수 결과를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위권층들이 붕괴가 됐다라고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 쉬웠다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위권층에서 점수의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바꿨는데 어쨌든 평가원이 쉬웠다 어려웠다 얘기를 떠나고 강사가 쉬웠다 어려웠다 얘기를 떠나서 일단 점수 결과는 안 좋았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1등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표준 점수가 150이 넘어가는 거 아세요? 100점 맞았을 때. 2019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84가 나왔습니다. 그때 동북고등학교 대치러스를 다녔던 제 제자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때 표준 점수가 150 몇 점이 나와서 원래 꿈이 의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의대 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150 몇 점이 나왔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유명했죠. 그때 국어랑 지금 국어랑 점수가 잘 안 나왔던 이유가 달라요. 2019학년도 수능은 지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읽을 게 너무 많으니까 벅차죠. 시간이 굉장히 벅차니까 학생이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84점밖에 안 나왔고요. 이번 수능은 2019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지문이 길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점수가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왜 그렇을까? 점수가 좋지 않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자, 예전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이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강의만 10년 넘게 강의를 했거든요. 10년 넘게 강의했고,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43살인데,
10년 넘게 이제 수능 강의를 하면서 예전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이 조금 달라진 게 있고요. 공부 방법도 조금 달라진 게 있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았다가 대부분의 공통적 의견이에요. 근데 이번에 쉬웠다고 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도 총평을 할 때 쉬웠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욕 먹으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사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강사끼리도 사적으로 하는 얘기. 어느 강사도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았다가 100% 강사들의 의견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학생들은 왜 이런 점수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1등급을 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4%잖아요. 한 반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80 넘은 사람이 한 반에 한 명이 있다니. 그 정도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죠. 근데 예전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많이 달라졌고 하나 더. 수능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수능 국어에 뭐가 달라졌냐? 난이도가 달라졌다. 유형이 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결이 변화했어요. 결이 변화했다는 게 뭐냐면 약간 리트화 됐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리트화 됐다는 게 뭐냐면 지문의 내용만 완벽히 안다고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추론형 문제도 많고 지문이 아까 2019학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어떻게 됐다? 짧아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정의를 잘 안 해줘요. 용어에 대한 정의 개념들을 얘기 안 해주니까 학생들이 그 용어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번 시험에서 지문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길면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정의를 쭉 해주는데 짧아지니까 정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가 배경 지식이 너무 없거나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번 수능에 폭망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와, 나 기출 10번을 풀었는데 학생 표현이에요. 이번 수능이 뚫리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그런 글들이 막 오르비 이런 데서 막 나오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무슨 얘기로 갑론을박이 있냐면 아니 기출 공부만 해도 되는 거야? 기출 공부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뭐 갖고 더 해야 돼? 사설을 더 해야 돼? 리트를 풀어야 돼? 이걸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강사들끼리도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번 시험에 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지문 13번 같은 경우는 과연 환율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이게 풀리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지식이 너무 없거나 어휘력이 지금 너무 낮은 적은 학생들은 이번 수능 국어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결이 리트화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과 태도가 예전 학생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사랑하냐면 친절한 수업을 사랑해요. 아니 예전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학생들을 보면 친절한 수업일수록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죠. 입 벌려 먹여줄게 이런 수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물고기를 잡아주는 수업을 좀 찾았거든요. 좀 상위권 학생일수록 혼자 뭐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나 혼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내갔는데 요새 학생들은 그런 걸 귀찮아하고 예전 학생들보다 좀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편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교재도 자습서식으로 달달달달 다 정리해주고 친절한 교재를 좋아하고 한 시간에 한 지문만 해도 좋으니 이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해주세요. 이런 수업을 좋아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 지문을 분석해주면 학생은 뭐합니까? 만족감이 뭐예요? 와, 난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럼 강사는 그 지문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번 정도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아주 구조를 또 막 그려주고 판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이었어 하면 학생들은 그렇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와, 난 이 지문을 혼자 읽을 때 몰랐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완벽하게 이해했어.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립성이 없죠.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수업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수시가 좀 강화됐었잖아요. 70% 수시다 이러면서 내신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다 정리해주고 그걸 받아 적고
그냥 그 지문만 이해하는 걸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한 수업, 친절하고 자세한 수업,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수업,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수업, 그런 수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 친절한 수업,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게 또 뭐냐면 자료집을 그렇게 원해요. 이만큼 막 두껍게 막 책처럼 나오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와,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한 자료집을 주네. 근데 학생들이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했고 그냥 한 지문 두 지문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만큼 두꺼운 자료집을 풀죠. 그럼 학생들은 수업에서도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집에서 문제만 숙제하려고 엄청 풉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두꺼워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혼자 생각할 만한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만큼 두꺼운 양의 숙제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급급하게, 왜냐면 이제 숙제 안 하면 문자 오니까 급급하게 문제 풀고 숙제 했다로 그냥 끝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이번에 왜 3번이에요? 4번에 왜 2번이에요? 이런 것만 궁금해요. 이 지문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 지문의 본질이 뭐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이해 사고력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고하는 시간도 없고 어휘 같은 거 찾아보지도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귀찮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학생들은 안 그랬는데 최근 학생들이 너무 편하고 쉽고 다 떠먹여주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고요. 학생들이 너무 다 떠먹여주는 수업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진짜 커요. 요새 학생들이 결코 수능 국어가 예전에 비해서 지문이 확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해졌다는 게 제 생각이고 대부분의 부모님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히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능 국어 지문 보면 대부분이 원래 우리말이 70%가 뭐예요? 영어입니까? 아니죠. 한자어예요. 한자어. 근데 어릴 때 무슨 공부 안 시키셨어요? 한자 공부 안 시키셨잖아요. 어릴 때 영어 유치원 같은 거 보내면서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혼내. 한자 모른다고 혼내진 않지만 영어 단어 모르면 혼내셨잖아요. 맞아요. 한자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말은 대부분 한자로 돼 있죠. 애들이 통화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몰라요. 금리가 뭐예요? 통화량이 뭐예요? 자산이 뭐예요? 근데 모든 용어를 평가원에서는 정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휘력이 굉장히 안 돼 있어요. 한자 공부의 부재. 어휘가 안 돼 있음.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우리 한자 굉장히 중요했죠. 학교 다닐 때. 한자 공부가 되게 중요했는데 요새 교과 과정이 한자가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죠.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선택 과목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저 때 수능 볼 때는 선택 과목이 없었거든요. 이과고 문과건 사탐과탐을 다 했어야 되는 시대인데 선택 과목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은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국어가 깊은 배경 지식은 아니라도 좀 얕더라도 넓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예전엔 잠깐만요. 결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예전엔 배경 지식 있으면 좋다였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아닌데 이번 수능의 결과 있어야만 하는 시험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리트예요. 리트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게 리트 시험인데 이번 수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완전히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있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 상태가 안 좋고 지금 눈이 좀 충혈되어 있는데 지금 3일째 밤샜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재를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돼서 시험지 결이 달라졌으니까 제 교재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마다 다 배경 지식을 집어넣었어요. 그거 관련된 배경 지식 이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하고 있어요. 바꿔야 되니까 이거 되게 귀찮은 일인데 아예 막 그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경제에서 채권이 나왔으면 그 채권 관련된 배경 지식 돋보기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평가원 기출 지문과 관련된
유사안과 관련돼서 배경 지식 한 가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읽기 자료를 줄 예정이에요. 작년 올해까지는 안 줬는데 제가 좀 시간적 여력이 이제 생겨가지고 학생이 너무 문제들만 많이 풀고 너무 사설에만 의존해 있다. 지금 지문만 읽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학생들이 완결된 좋은 지문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읽기 자료랑 배경 지식 자료까지는 추가해가지고 내년 수업을 대비할 예정이거든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귀찮은 일이니까. 이게 좀 필요한 시험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교재에 이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숙제 자료에도 뭐 지금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수험생이 언제 책을 사서 읽어요. 그렇죠.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게 좀 필요한 시험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하고 리트도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6평 이후에는 리트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컨셉으로 수업 커리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선택 과목이 생겨서 너무 배경 지식이 없어서 학생들이 지금 이번 국어를 망한 것 같으니 어휘력도 증강할 수 있고 배경 지식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수능의 결과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해야겠다는 걸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3페이지 후반부 보면은 거의 다 마무리인데요. 선생님이 이런 걸 어려워해요. 이번 경제 지문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번 경제 기축통화가 나온 게 뭐야? 몰라요. 통화가 뭔지 모릅니다. 3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2020학년도 6월평가원 지문 중에 첫 단락만 제가 실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요. 학생 입장에서 뭘 어려워해요? 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여기를 보면 뭐 수업할 때 뭐 지문에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경제 지문은 개념 정의가 중요하고 인과관계를 잘 파악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네? 인과 그럼 표시만 해요. 표시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표시만 하지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건 없고요. 이렇게 표시만 하다 보니까 기억해야 될 정보도 많고 기억하려고만 해요. 아니면 그 표시를 막 하고 쓸모가 없죠. 그냥 오히려 너무 모르니까. 예를 들어 세 번째 줄 보시면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이 뭐지? 신용? 믿음인데? 크레딧? 믿음이 공급된다고? 이게 뭔 개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전혀 그 단어를 너무 모르니까 아무리 뭐 표시를 했는데도 안 풀리니까 정보를 다 기억하려고만 하고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어휘입니다. 어휘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 지문이나 법 지문이나 그 다음에 철학 지문할 때는 어휘를 굉장히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일단 이번적으로 학생들이 어휘만 좀 신경을 써줘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단어 뜻을 아니까. 근데 제가 어휘를 전문적으로 또 가르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래도 고려대학교 경제학을 또 전공했고 예전에 또 사시 행시를 준비해서 법 쪽에 대한 어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과학 어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고등학교 이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고려대학교 경제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과로 들어가요. 학교에서는 이과를 배웠는데 그래서 과학 지문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이과하고 문과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깊이감은 없지만 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게 국어 이제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되게 지식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여기 19페이지 이런 데 보시면 제가 대한민국 인간 강사 중에 유일하게 경제 용어를 정리해주는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국어 강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경제 용어 특강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기축통화가 뭐다, 근본이 제도가 뭐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신동호 유튜브만 쳐봐도 그 강의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뭐 접속 그 강의를 본 사람이 9,000명 정도 될 정도로 많았는데 그 밑줄 보시면은 이번에 제가 경제 지문에서 이런 용어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근본이 제도, 환율, 경상수지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그 어휘를 알고 이번 수능을 보니 되게 수월하게 잘 풀 수 있었다라는 수강평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편이고 14페이지 보면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성적은 진짜 확실하게 올려줘요.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9월 평가는 뺐습니다. 왜 뺐냐면 9월 평가는 왜 뺐냐면 너무 쉽게 나와서 1등급이 100점인데 이거 올려서 뭐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점수 결과로 1등급이라는 게 전국 상위 4%잖아요. 이거 조교가 진짜 러셀 학생들, 단과 학생들 조사한 건데 무려 64%가 이번 6월 평가원 1등급이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원래부터 잘하는 학생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적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지금 된 거고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잘 지도해서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는 게 최고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10년 넘게 수능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성적을 올려주는 노하우는 확실하게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분명히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무리 드릴 텐데요. 1년 커리 중에서요. 어디 나와 있냐면 7페이지랑 8페이지에 제 커리큘럼이랑 관리 시스템 이거 나와 있는데 관리에서는 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1단계, 2단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3단계 보시면 너만의 숙제라고 해서 학생의 취약점과 관련돼서 학생마다 개인별 숙제가 따로 나갑니다. 학생들의 약점이 좀 다른 거니까 약점을 분석해서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너만의 숙제가 나갈 거고 특이한 점은 이번에 읽기 자료가 이제 나간다. 학생들 입장에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를 줘서 학생들이 한두 지문씩 좋은 글들을 읽어볼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과제도 준비 중이고요. 8페이지 보시면 1년 커리큘럼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돼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EBS 내신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문학작품 정리해주는 자료도 주어질 거고 수시 대비하는 데서도 어렵지 않게 학생이 내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서는 킬러들의 시선에서는 리트 지문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는 수능이 리트화 됐기 때문에 리트와 관련된 지문도 좀 읽어보고 그거 관련된 대비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좀 칼을 갈았거든요. 정말 잘해보겠다고. 왜냐면 이제 수업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